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또 미뤘습니다.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폐기할지 수정 보완할지를 1년 넘게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6천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을 추진하는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가 기존 계획에서 대폭 상향한 70층 건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송파에서 최고층 단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 공동주택지구에서 내년 민간 분양으로 613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 지구에서 분양되는 마지막 민간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시장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분양 대비 자금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신축 아파트 공동구매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세에서 월세에서 한 주씩 돈을 내는 주세까지 이렇게 주거 이동 사다리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노린 범죄들도 많이 있고 또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철저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 멘토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눠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멘토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전히 추위는 한 걸음 물러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저희가 덜어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좀 근심이 좀 많은 시기이지요. 그것은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 그렇습니다. 세계의 전쟁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전쟁, 또 중동의 전쟁, 정말 저 세상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미래를 잘 찾아가는 것도 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고민 많을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여러분의 지혜 부족하시다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통찰력 있게 여러분을 좀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참 많이 들려오는 연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자산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거겠죠.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좀 살펴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2023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연말 위기 속에서도 또 잘 찾아보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틈새 시장이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를 꼭꼭 박사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요즘 부동산 또 내 집 마련 또 자녀들을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격도 좀 올라 있고 과거처럼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출 이자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큰 돈 가지고만 투자해서는 또 안 되겠죠. 왜 그렇죠? 이자 많이 나가니까요. 많이 올랐는데 이자 부담이 되면 또 근심하다. 제 시기를 놓쳐서 팔기를 하거나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급이 있는 곳에는 수요가 또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은 공급이 과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많은 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자녀들을 위한 주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지역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2023년 말 깜짝 틈새 시장 토지 거래 허가가 풀린 지역에 투자하라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부동산 책을 사가지고도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책이랑 부동산 관련해서는 책이 발간되는 동시에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 의존하는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도정법이라든가 부동산의 투자 원리 이런 어떤 논문을 써야 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책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버스 떠난 뒤에 뒷차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것보다 항상 실시간으로 오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도 2023년 말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 시기가 또 지나면 이 틈새 시장은 또 사라지고 다른 틈새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항상 할 때는 시간, 내가 어떠한 시기에 그 내용을 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그 책을 사서 최근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강 르네상스 십몇 년 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신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발 달린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부동산 따라를 잡으려면 현재 실시간으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고 실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내일 1년 후, 2년 후, 10년을 예측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베이스로 항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깜짝 틈새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상반기 정도면은 이 깜빡 틈새 시장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토지거래 허가 풀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가 지난주에 많이 풀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걸려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만큼 내가 어떤 지역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다라는 건 뭐죠? 거기에는 그만큼 살려고 하는 욕구,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을 팔 수 없게끔 만들어드는 거죠. 또 사고 싶어도 살려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려면 잔금 후 내가 어떤 그 등기를 이전해왔잖아요. 그러면 잔금 후 3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요. 입주도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그런 지역은 노후 주거 지역이죠. 그런데 내가 투자 가치가 있고 미래를 위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했더니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투자성은 좋은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세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경우에는 또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자연히 이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고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울의 금싸라기 땅에 토지거래 허가 대부분 묶어놨지 서울 바깥이라든가 전혀 인기도 없는 지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묶을 이유가 1도 없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던 곳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위치가 좋아서 정말 투자성이 좀 높은 지역들을 선택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놨는데 지난주에 이게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토지거래에는 녹지 지역도 있고 뭐 여러 농어민 지역 또 개발 예정 지역 또는 또 토지
구획 어떤 정해 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었다라면 지금 현재 이번에 풀린 건 서울의 재개발에 시동을 걸었던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서울의 그 재개발 지역에 국한시킨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난 2, 3년 동안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을 선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하려니까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투기를 못하도록 못 박아놨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 중에 후보지들 탈락을 하거나 노후도가 맞아서 후보지들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인근에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다른 주택들보다 가격이 쌌고 싸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았죠. 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서울의 40개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40개 지역을 했고 거기에 11개 지역은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로 유지를 하고 묶어두었습니다. 그만큼 토지 40개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금 해도 된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로 어떤 형태로 되겠죠? 재개발 형태로 그 지역이 진행해야 되겠죠. 재개발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민간 재개발,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 모아타운, 가로주택 사업 등 지금 서울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아파트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는 욕구는 아마도 지상에서는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지난 2012년에서 2017년 지난 7년 동안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노후 주거지가 좀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건 정치적 힘으로 아예 폐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해제를 많이 해서 서울에 과거에 25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최근 아무리 규제로 잡으려고 부동산을 규제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역시 어떤 교통의 인프라라든가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쓸데없는 시간 출퇴근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 하루의 일과가 출퇴근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만 만들어지다 보니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 방식,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재개발 방식으로 어떻게든 서울 지역내 아파트를 빨리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다. 이것은 희소성의 문제죠. 희소성이라는 게 있으면 가격을 논할 수가 없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통해서 이 희소성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줄임으로써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격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이제 깜짝 틈새 시장이죠. 깜짝 틈새 시장이라는 건 뭐죠? 자,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지역의 요충지에 노후도가 좀 높아서 재개발을 하고자 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토지거래가 묶어놓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지역이 아니라 주변의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이 지역은 가격이 하락 또는 아예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풀어준과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주변의 가격보다는 더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 지역 한 40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셔가지고 선점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보통 15년, 20년 걸리는데
모아타운으로 갈 경우에는 보통 7년 정도 잡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모아타운으로 입주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조합 방식에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신탁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든 시장에 필요한 아파트를 빨리 공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프리미엄을 빨리 받고자 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풀린 지역 40개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빨리 선점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자에 성공도 하고 내 집 마련이 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지역의 노후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떤 지역에 가서 보면은 노후 주거인들 아파트 있겠고 또 새로 지은 빌라라든가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이 가셔가지고 이 지역에 가셔서 지역의 평균 노후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노후도가 57% 이상이면은 모아타운, 그 다음에 67% 이상이면은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계획, 역세권 개발 뭐 이런 부분들 진행할 수 있고 특히나 여기에서 250m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지역들은 역세권 개발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 노후도가 60% 충족만 되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도가 필수이니까 이 40개 지역을 보실 때 위치도 봐야 되겠지만 노후도를 반드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개 지역 내에서 신청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신축들이 별로 없겠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신축을 사셔가지고 신축을 사시면 첫 번째 전세가 높기 때문에 내가 투입되는 돈이 적다. 두 번째는 집 관리 비용. 우리가 보통 재개발까지 가려면 한 7, 8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노후 주거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구축이 되고 이러면 집 고쳐주고 뭐하고 세입자하고 또 갈등 생기다 보면 내가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축을 되시면 되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축이 있으면은 얘는 재척한다고 하는 그런 건데 재축이 될 리가 없겠죠. 얘를 하나를 빼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땅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고 도시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신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야 되는데 보면은 뭐 초보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너튜버 이런 데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여간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역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내가 신축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일방향으로 생각해서 나는 무조건 신축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말 듣고 그렇게 되면 유튜브 개처럼 못 산다. 잘 살 수가 없다. 항상 나쁘게 막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거의 일도 없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 데는 가격이 지금 싸기 때문에 주변 가격이 싸다라는 건 뭐죠? 내가 그만큼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깜짝 틈새 시장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40개 지역은 풀려가지고 내가 토지거래 없이도 내가 내 집만 할 수 있다 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지 않은 서울의 지역 11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냐.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얘는 안 풀리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가격 상승이 없겠죠. 그러다 얘는 한 2년 동안 묶여 있다가 갑자기 풀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지금 현재 2년 묶어놨는데 앞으로 계속 더 묶어놓을까요? 얘는 조만간 어떻게든 풀리지 않겠습니까? 얘는 왜 막아놨을까요? 이 지역은 더더욱 인기가 있는 지역이겠죠. 인기가 있다는 거 뭐죠? 사람들이 살고 하고 선호도가 높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재개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풀지 않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보면 뭐 마포구 망원동이라든가 붙어서 한 11개 쭉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는 재개발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투기꾼들이 오길 걸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방지책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죠? 여기 이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살림살이하고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는 혹시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다녔는데 이제 분가한 이제 자녀분들에게 너 이런 지역에서 2년만 살아.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돈을 벌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괜히 전세, 월세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지역을 찾아서 정말 투자성이 좋고 재개발이 확실시 되는 그런 곳이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에 가면 더 적은 돈으로 더 좋은 지역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 신혼부부분들 뭐 신혼부부님들은 결혼할 때 그 남한테 비춰지는 모습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괜히 전세 뭐 24평 30평 전세 살아가지고 좀 남들 보나게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뽀다구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 다 부질없고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서울은 대부분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에 편의시설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에 확실한 지역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그래 지금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나는 번듯한 지역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가져갈 거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두드린다면 남들보다 싸게 그리고 정말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으시니까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소액으로 뭔가 투자하려기 힘듭니다. 재건축 투자하려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죠. 어떻게든 줄여줄까를 노려주고 있는데 이런 또 뭐 이 말이 그렇지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뭐 3천만 원 넘게 되면 10에서 약 50%까지 이익, 초과이익 환수를 내야 되는데 재건축이 요즘 투자를 하면 내가 버는 돈보다는 내가 내야 될 돈이 또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동안 과거의 시장님은 재개발을 또 계속 해제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불안했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난으로 힘드는데 과연 어떤 시장이 바뀌면 다시 이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해제시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키고 노후 주거지를 좀 더 정말 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24평형, 30평형 아파트로 바꿔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재개발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또 시장 뭐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재개발 시장을 한다, 다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그때 가서는 아파트 사야 되겠죠. 또 다시 정말 뭔가 잘못된 제도, 공급을 끊어버리고 규제로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은 이제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서울의 좋은 요충지를 찾아셔서 여러분의 재개발 투자로서 정말 미래에 정말 좋은 아파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 연말 틈새 시장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주목하라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고민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현재 1주택 보유자고요. 네,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네. 25평을 7월 달에 전세를 내주었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내년, 한 봄쯤이나 만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현재 2억 정도 네. 현금이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곳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신흥덕을 네. 어,
2년 후에 제가 매도할 생각인데 네. 그 시점이 좋은 건지 적당한지 알고 싶고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1주택 상황이신데 그 주택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용인 신흥덕에 위치한 그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 25평형을 전세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여유자금 2억 원이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말씀 네. 주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2년 후에 매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 시기를 좀 조정해야 하는지 풀어갈 네. 게 좀 많네요. 하나하나 좀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이 좀 약간 있으실 시기예요, 지금.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남편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네, 목동 네, 오목교육입니다. 목동 오목교. 네. 우리 시청자님은요, 우리 부인께서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사.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대학생 2명인데 내년에는 군대 예정이고요. 네, 한 명은 대학생 1학년입니다. 1학년. 네. 지금 현재 자녀분이 지금 현재 그 사시는 데가 그러면 목동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전세로? 아니요, 저희는 용인에 다 네 식구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 용인 전세 살고 계시고 네. 그럼 남편께서 목동으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서부 그런데 간선도로가 막히는 게 장난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업체가 판교 쪽에 있기 때문에 예. 퇴근 후에는 거의 판교에서 바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목동 가시고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판교에서 예. 바로 퇴근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천만 다행인 회사 만났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신흥덕이라고 하는 게 그쪽 그 광교 건너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신갈동 신갈 IC 옆에 있습니다. 아, 신갈 IC 쪽에. 네. 예. 그쪽에 한때 가격이 조금 올랐었죠. 네네. 예, 올랐는데 회사들도 좀 생기고, 네. 예, 지금 현재 이제는 팔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세요. 네. 이제 어디 예를 들어서 강남 오르고 강북 네. 오르고 판교 분당 오르고 이제 용인 수지 오르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신갈 같은 데가 오르거든요. 네. 오르는 기간은 짧고 네. 오름폭도 크진 않는데 네. 떨어질 때는 수요가 더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진 현상을 좀 보여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신갈 먼저 오를까요? 서울 먼저 오를까요? 서울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서울이 가격이 낮은 시기죠, 지금이. 네. 지금 신갈도 가격이 낮고 서울도 낮아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먼저 오른다고 한다면 신갈을 네. 어떻게든 팔고 먼저 오를 서울을 잡아두는 게 좋겠죠. 예. 만약에 신갈이 실거주를 하신다고 한다면 거주 문제가 내가 가격 오르거나 말거나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나 스스로가 실거주를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나 이 집을 전세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교 군대 갔다 오고 또 대학교 1학년인데 나중에 네. 직장을 물론 신갈 주변에서도 근무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가 많은 서울 쪽에서 근무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1시간 반 넘게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3, 4년 후에 군대 갔다 오고 입사를 하게 되면은 출퇴근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네. 남편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여기 용인에서 아침에 서울로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판교나 용인으로 내려오는 게 더 좀 수월하겠죠. 그렇죠. 거꾸로 예. 다니니까. 그렇다고 네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 서울에 내 주택을 마련해 두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문제는 그놈의 돈이 문제죠, 돈이. 네. 예. 돈을 마련하려면 첫 번째, 지금 네. 현재 그 신갈 아파트 매각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내 갖고 있는 자금이 합산해서 어디를 투자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예. 어느 주택,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은 자, 신갈의
비전과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있기는 없을 것 하죠. 같아요. 있기는 해. 네. 그런데 서울이 먼저 오고 신갈이 오기 때문에 투자를 네.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서울 네. 쪽으로 갈아타는데, 만약에 갈아탄다면 본인 생각할 때 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말에. 그렇죠?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고금리 시장이죠. 네. 그다음 부동산 규제가 지금 현재 심하죠. 네. 이 규제가 있고 고금리일 때 가격이 네. 바닥지는 거거든요. 예, 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규제 좀 완화되겠죠. 네. 그다음에 고금리에서 금리 정착되겠죠. 만약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중동 전쟁 끝나고 중국과 미국이 교역하고 한다면은 시장이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서로 내 집 마련을 다시 갈 때쯤은 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내 집 지금 1주택자고 내 집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보면은요. 네. 바닥에서 있을 때는 가입 안 해요. 투자도 안 해. 네. 꼭 보면은 초보이거나 네.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1년, 2년, 3년, 4년 이때 1년 오를 때 오를까나 너무 오른 거 아니야? 2년 많이 올랐네? 3년 네. 더 오를까? 4년 네. 나도 늦었네 하고 꼭 그때 사거든요. 네. 내가 살 때가 또 폭락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은 바닥질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서울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다 바닥지고 다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음. 그 너튜버 그거 보시죠. 네네. 거기 하락론자들 많이 있죠. 네네. 그 사람들 한번 상담 한번 해보세요. 너 집 있어? 너 얼마나 부자야? 물어보세요. 대부분 이 하락론자들이나 폭락론자들 있잖아요. 네. 절도 없어요. 절도.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대부분. 꼭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예요. 그죠? 네. 서울이 지금 현재 보면은 제2의 폭락 온다 했는데 가격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올해? 가격 상승했어요. 오히려. 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론이라든가 상승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중요한 건 나만 오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잘 사는 방법은 신간의 비전 이거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더 많은 비전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내 아들과 내 자녀들, 내 딸들이 더 좋은 곳에 같이 편하게 살고 내 남편이 목동이 직장이고 판교 내 잠깐 일주일에 3번 내려와야 된다면 편하게 출퇴근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신갈에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투자를 지금 갈아타는 게 서울이 더 오를 지역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하고 이거 한번 보시면서 다시 네. 여기 그 유튜브든 다시 여기 저희 팍스기자 TV에 와서 보시면 볼 수 있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보면서 도란도란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대표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러면 제가 없는데 2억 끝나고 정도로 해서 투자할 때는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투자요 2억 가지고 네. 또 투자하면 돈이 갈라지거든요. 네. 지금은 일단은 먼저 신갈 팔아서 네. 서울 갈 돈에 보태시는 걸로 하고요. 아, 예. 도저히 안 팔리고 그러면 이 네. 2억으로 돈을 나 2, 3억이라도 벌 거야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래요. 남편이랑 아, 같이. 네. 네. 그 이전에 돈을 또 조각조각 내서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상한 데 사게 돼 있어요. 아, 네. 항상 이렇게 돈이 찢어지면 안 돼요. 네. 제가 좋은 지역으로 선정해 드릴 테니까 먼저 네. 신가를 매각하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행복하게 사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2년 후로 잡고 있었던 용인 아파트의 매도 시기를 조금 더 일찍 당기자, 그래서 서울로 투자처로 옮기자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매도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 네. 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초보고요.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50대 말의 주부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처음으로 투자해 보려고 그러는데 네. 강동 6구역 모아타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투자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2억 미만으로 제가 여윳돈이 아니고 애가 벌어놓고 미국에 유학 갔거든요. 네. 그래서 딸이 2억을 벌어놓고 제게 주고 갔는데 그거를 자꾸 통장에 두느니 아, 모아타운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 돈이 아니고 딸 돈이라서 무서워서 네. 차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투자를 하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리 예, 자녀의 예. 자금을 불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신 건데 말씀 주신 이 강동 6구역에 모아타운 관련된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좀 보셨을까요? 예, 다세대 빌라 음. 2억 정도, 1억 후반대 정도면 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그걸 지금 봤어요.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예, 한번 예, 예. 강동 6구역으로 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인사 감사합니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보자가 반갑습니다. 힘들어요. 예, 우리 차 시청자님. 대표님 열렬한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시청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경쾌하시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요즘 그냥 차 대표님을 예.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이 부동산 투자에 내 집 마련 자녀들을 위한 좀 관심을 일찍 좀 갖지 그랬어요. 왜 50대에 왔어요. 40대에 왔어도 한 10억은 벌었겠구만. 죄송합니다. 예. 한 개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야, 일만 했어요. 간단해요. 지금 50대라고 그랬잖아요. 50대 말이니까. 오늘 저하고 처음 이제 통화가 돼서 만났으니까 나이를 10살 빼세요. 40대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지금부터 지금 2023년인데 23년, 24년 잘 투자해 놓으면 25, 26, 27, 28, 29 돈 또 엄청 법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또 30년, 31년 또 어려움 오거든요. 예, 그때 또 32년 또 잘 사가지고 또 벌면 아마 노후 대책까지 다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면은요 모든 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부동산을 사고 팔려고 하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유학을 가신 분이 자녀분이 지금 몇 살이세요? 만으로. 만으로 31입니다. 아, 31세. 그러면 예. 세대 독립 인정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이 한 2억 정도라고 하셨나요? 예, 2억을 연구소에서 벌어서 알겠습니다. 이제 2억. 지금 시간 관계상 2억. 예, 예. 그다음에 고덕 6구역이 강동 6구역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강동 6구, 천호 6구역을 봤어요. 천호 6구역. 예, 예. 예, 여기 강동역, 길동역, 구분다리역, 여기 암사역 요 사이에 천호 6구역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여기는 모아타운이 한 3군데가 있는데 재개발과 모아타운이 섞여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공원 있는 쪽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천동초등학교 옆에. 예, 예. 예, 근데 일단 투자 가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정초보라고 한다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확실히 버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투자하셨다가 일단은 자녀분 유학 마치고 한국 오면은요. 지금은 2년만 거주 안 하고 보유만 해더라도 비과세가 되니까 여기 번 돈을 가지고 많이 버는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초보니까 요거라도 일단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2억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딱이에요. 다른 데는요 좀 괜찮은 지역은 2억 갖고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정했어요. 예. 그나마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 투자 권해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오르는 지역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 한계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걸 매각을 해서 더 버는 쪽으로 갈아타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라는 것은 관심이니까 이번에 투자를 하셔서 한 2, 3억이라도 좀 벌어 보시고 그 번 경험과 그러한 노하우를 딸들과 자녀분 아들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는요. 한 번 잘못하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영원히 담을 쌓게 되거든요. 그 담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 50대까지 온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50대까지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우리가 죽기 전에 재개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버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아파트 재건축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아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은요. 추가 분담금은 있는데 이 개발 이익에 따라 재개발 초과 이익 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 대표님 덕분에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고 결정한다면 더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겠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투자 계획 또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시흥 정왕동 거북섬에 있는 네. 그 메가스퀘어 3층에 상가를 2년 전에 그 상가 분양 사무실에 가서 네. 상가를 분양받아서 등기를 지금 완료를 한 빈 공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직 등기를 치긴 쳤는데 지금 상가가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거북섬의 그 향후에 그 비전과 그 가능성, 활성화가 언제쯤 될런지 이게 네. 궁금하고요. 네. 그게 지금 빈 상가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1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로 임차인을 드려도 되는 건지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한 상태에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흥 정왕동에 거북섬 안에 메가스퀘어 3층 상가를 그러니까 분양받으신 거고 이거를 현재 네네. 등기까지 완료했지만 임차인을 맞추지 못해서 공실 상태로 두고 계신 상황인 건데 이걸 좀 네.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언제쯤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한번 이 투자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거북섬이 그 대부도 가는 길에 그 네. 좌측편에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네, 아, 정왕동. 거기 막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분양했었죠. 네, 오피스텔도 그리고 그 바다 앞에 보이는 뷰로 해가지고 상가 분양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도 예. 한 상황이고요. 아, 있네요. 지금 뭐 거북섬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네. 가면 대부도 가는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여기 일대가 공단이 많이 있죠. 네, 예. 제가 여기를 8억 2천 주고 분양을 받았어요. 제가 저희 네네. 방송 보신 지 좀 오래됐나요? 네, 예. 제가 방송에서 상가 잘못 사면 상가집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때가 있어서 그러는데 네, 네. 왜 상가가 힘든 줄 아세요 지금? 활성화 되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거의 힘들겠죠. 일본화되고 있는데 네, 네, 자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 일하는 분들이나 노동 하시는 외국분들이 월급이 170에서 18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그 월급을 줄 때 3.3% 원천 징수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거기에 원천 징수 하든 안 하든 1년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급여가 250이 아니라 거의 4년치에다가 뭐 퇴직하다가 보면 300만 원, 32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요즘 250만 원 가지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딱 입사를, 그러니까 주방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던, 주방장을 하던 같이 일을 하게 되면 1년, 2년 지나면은 월급 좀 더 올려가면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알바로 일하는 게 일도 편하고 일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냥 다른 데 좀 10만 원 더 준다 얼른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계가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자영업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약아져 가지고 한 1년만 일하고 나면은요 실업급여 받으러 가요. 그리고 이 실업급여도 이제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한 2년 만 2년 근무한 사람들한테 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만 8개월 이상만 근무하면은 뭐 1년만 근무하면 하니까 그때 배팅을 해요. 나 여기 실업급여 안 주면 저 실업급여만 주면 뭐 하여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위치적으로는 바다도 보이고 공단도 있고 나름대로 일만 하면은 돌만한 지역인데, 지금 일을 해봐야 자영업자 일을 해봐야 종업원 월급 주고 하면 자기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개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당분간 힘들 걸로 보여지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혹시 뭐 요즘 임대차 보호세 10년 때문에 무서워서 월세를 못 넣는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나중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사용할 계획이 없어요. 이따가 이제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견딜 방법은 임대를 놓아야 돼요. 아, 임대를 놓고 견뎌야 되거든요. 이자 일단 부담 견뎌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매각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 자영업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멀쩡하게 오랫동안 10년, 20년 하던 사람도 팍팍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이거 될 수가 없을 걸로 보여가지고요. 자영업도 이제 재편되는 것 같아요. 이제 큰 기업 대형화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본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옛날에 그 30년 전에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일본의 뭐 동경대학교 법대를 나와도 국수집을 한다. 우리는 그걸 장인정신이라고 배웠잖아요. 무슨 장인정신이에요. 인건비 높고 남한테 이거 믿고 맡길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이거 결국 가족 운영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그들은 30년 전에 이미 알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자영업자분들이 가족화되고 가족 운영체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나가면 한번 들어가면 오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선자님이 지금 아까 얼마 주고 사셨다고 그랬죠? 8억 2천 주고 등기를 했습니다. 8억 6천? 2천이요. 8억 2천이요? 네. 굉장히 넓은 상가인가 봐요. 3층이라면서요. 네, 20평이에요. 아, 3층에 20평. 네. 이거 좀 많이 부담되시겠는데? 네네. 이거 지금 현재 보증금 얼마나요? 지금 나오는 게 예상되는 게요. 아직 인근에 보증금 뭐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이제 등기를 친 상황이라서 네. 부동산에 이제서 내놨거든요. 아, 제가 이 시간 관계에서 더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네네. 임대로서라도 바꾸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 예, 그래요? 이 시간 요 정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도가 조금 힘든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이자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임대를 맞춰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좋은 임차인을 잘 만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번호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